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MC빈 배소빈 아나운서가 다른 업무가 있어서 저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이 12일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제기하고 공개 변론에도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하신 우리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어제 뭐 이 공개 변론 첫 열렸는데요. 아마 사람들이 아마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제 변론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긴장감 속에서 전반적으로 흘렀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참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좀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찌르는 창의 역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청구인 측은 뭐 사실상 이제 민주당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 국회의장과 이제 법사위원장 당시에 그 두 분이 다 민주당 뭐 소속에 그렇죠. 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 피청구인 측은 이제 막으려고 네. 애를 쓰는 그러한 좀 뭐 한 3시간 정도의 그렇군요. 좀 열심히 그 싸운 창과 방패가 치열하게 네. 좀 맞붙은 뭐 그러한 근데 우리 창은 좀 전주혜 분위기로 의원님이 진화됐습니다. 휘둘렀을 텐데 방패 저쪽은 누구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장은 지금 이제 또 최근에 뽑히셨지만 김진표 의원님이 네. 법사위원장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또 뭐 관행적으로 또 본인이 나오시진 직접 않는 안 거고 나오죠 또. 네. 법사위원장이 지금 있는 상태였으면 아마 어제 법사위원장이 직접 출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네. 저쪽은 그 피청구인 측에서는 대리인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대리인들만 참석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참여한 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송기현 의원이 이제 참고인으로 마지막에 본인들의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권한쟁의 심판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마 헌재 그냥 위헌 소송 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위헌 소송하고는 좀 다를 텐데 권한쟁의 심판이 뭔지 짧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법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일단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네. 이 국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네. 뭐 절차적 위반 네. 뭐 이런 것을 이제 심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네. 위법적인 네. 절차상의 위법 네. 또는 내용상의 위법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네. 이게 무효다라고 네. 청구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국회의장의 행위 네. 그리고 이제 또 상임위원장의 행위의 뭐 적법성 이런 것을 그런 걸 따진다고 따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은 이게 왜 절차상의 위법이고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절차상에 위반된다라고 한 근거는 뭐라고 어제 주장하신 겁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죠. 위장 탈당. 네.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안건 조정 이제 위원회에 본인이 야당 몫으로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멀쩡하게 네. 여당 의원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탈당해서 야당 네. 몫으로 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발표한 그 파워포인트를 좀 몇 개 가지고 PPT까지 왔는데요. 준비해 가셨죠. 네. 그래. 민영배 의원은 왜 탈당을 했을까? 네. 그냥 하나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검수완박 법안에서 민주당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게 위장 탈당이고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네. 이제 여기를 보면 네. 원래는 양양자 의원을 아마 안건조정위원회에 야당 몫으로 할 생각이 있었던 것 원래 같아요. 무소속이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4월 7일에 양양자 의원이
법사위로 법사로, 갑자기 사보임이 그렇죠. 이제 돼버리거든요. 나라 들어오셨죠.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이 또 들어왔어요. 민영배, 네. 뭐 김진표 아, 의원 이렇게 네. 두 분이 더 추가가 됐는데 다 그래서 이 이제 법안 4월 7일에 처리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법안 심사를 4월 18일부터 한 거예요. 네. 검수완박 법안. 네.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하면은 빨리 이제 4월 18일에 이 법사위 심사를 하면서 바로 안건 조정위에 회부를 해서 네. 그냥 4대2 양양자 의원까지 포함한 4대2 국면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 민주당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양양자 의원이 갑자기 이제 4월 19일에 나는 이 법안에 찬성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양심 포인트거든요. 선언은 예,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 4월 19일에 이제 이러한 걸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통과를 그래서 못 시키는 거죠. 네. 작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양 의원의 말이 맞아요. 이게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을 예. 자기는 통과 못 시키겠다. 그러고 네. 나니까 이제 4월 20일에 갑자기 민영배 아. 의원이 갑자기 민주당 왜 탈당하죠? 어제까지 분명 민주당이었는데 그렇죠. 오늘 갑자기 무소속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군사작전 하듯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아. 구성 시절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보면 그냥 이 민주당 편을 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3대3 그러니까 제1교섭단체 3명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외의 교섭단체 3명 네. 그렇게 해서 3대3 동수로 이제 만드는 것이 그렇죠. 이게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3대3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뭐 제1교섭단체가 의원수가 더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4대2로 하면은 이게 무조건 처리되는 거니까. 다수결로 하면은 네.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대3 동수라는 거 원칙으로 하고 또 4명의 찬성이 있어야지 이게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로 네. 이렇게 충분한 숙고와 토론할 수 그렇죠.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대3이 아니게 된 거죠. 민영배 의원이 그러니까요. 예, 탈당을 하고 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가 당으로써 무늬만 3대3이지 사실상 4대2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아무런 논의도 못하고 17분 만에 이제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원래 60일인가요? 90일인가요? 90일까지예요. 90일까지 충분히 논의하라고 한 그래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다고 네.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3대3 동수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3명, 뭐 그다음에 뭐 우리 당 3명 내지는 뭐 우리 당 2명의 뭐 양양자 의원까지 네, 하면 네. 어쨌든 간에 팽팽한 대결이 되는 그렇죠.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것이다. 90일 그러면 동안 계속 논의를 했겠죠. 그러면 지금이 이제 7월 오늘이 13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 이제 회부 신청을 한 게 국민의힘이 회부 신청이 한 게 4월 26일이거든요. 네. 최장 90일까지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안건 조정을 심사를 하고 해야 있는, 되는 그렇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법이 통과가 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90일간의 심사를 지금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가장 네.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문제가 되는 여론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법은 저는 유야무야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네. 지금은 열심히 논의를 하고 네. 있겠지만 결국 이 법은 조정안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죠. 내 표가 안 되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 법안을 결국 못 밀어붙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가장 큰 것은 결국 네. 민영배 의원이 오로지 민주당 편을 들기 위해서 위장 탈당을 한 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이 통과가 됐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하고 그렇죠. 형해한 것이다. 법안 이래서 이제 취지를 이 법이 무효한 거죠. 무효다. 네. 저희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이란 게 사실은 여당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도 안 되고 야당이 무조건 몸으로 막는 것도 네.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야가 동수로 네. 신중히 끝까지 그렇죠. 논의해라 이런 정신인데 이걸 갑자기 여당이 위장 탈당시켜서 해버리면 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헌법재판관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아, 있었죠. 어떻게 지적을 하셨나요? 피신청인 이제 측에서는 네. 이게
구성 권한은 법사위원장한테 자유임이 돼 있다 이렇게. 자유임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니 우리 탈당한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을 사실은 당연하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 실질적으로 이게 형해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 그렇죠. 취지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가 법대로 했는데 그게 뭔 문제고 왜 헌재에서 이걸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종석 그 재판관님이 굉장히 큰 질책성의 이제 그런 또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그러면은 다 적법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네. 자기들 마음대로 다 적법이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이제 어제 그 소송 피신 신청이 이제 소송 대리인은 이거는 그냥 국회 영역이니까 헌재에서는 이거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건 아니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렇죠.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대한민국의 무속 불위의 권력기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상권 분립 이건 충분히 그렇죠. 존중을 해야 되고 또한 국회 자율권 충분히 존중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끝나자마자 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는 저는 그거는 그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제는 있어야죠. 왜냐하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이것은 괴물일 뿐이거든요. 심지어 대통령도 지금 문제가 있으면은 탄핵도 되고 고소도 또 나중에 뭐 형사재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국회에 대한 그런 통제를 하는 기관이 뭐냐? 바로 이것이 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러한 위헌적, 절차적 정당성이 민주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고 이것을 위헌이나 그 위법적인 방법으로 심각하게 침해를 하면 여기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헌법 심사의 대상이 이것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어제 그 피신청이 드린 아니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 했는데 그 왜 헌법재판소가 왜 이걸 심사를 하냐? 어디서 나온 교만입니까? 그러니까요. 국회법에 따라 한 게 아니에요. 국회법에 위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이종석 재판관님의 그 교만함, 그 교만함을 저는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은 자기들은 법대로 했다 그러지만 법의 취지와 정신이란 게 합의에 의해서 하라고 한 거고 위장 탈당해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처리하면요, 사실 여당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법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나온 게 뭐냐면 그 민영배 이제 의원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왜 민주당 편을 들 수밖에 없냐? 본인이 또 그러니까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법안이 이제 10개가 있는데요. 그 본인이 또 그 중에 2개를 발의하신 분이에요. 민주당 의원으로. 이게 2021년 2월 1일에 여기 보시면 본인이 민주당 의원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만 검찰의 수사권을 빼는 수사권 이게 검수완박이잖아요. 수사권을 빼는 법안을 직접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으로.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에서 찬성 이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반대를 해야 되는 야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탈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탈당했던 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전날 탈당한 거예요. 근데 직전에 탈당을 해서 바로 그날 안건조정위 이제 회부 신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왜 탈당을 했을까도 어제 재판관님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렇군요. 민영배 의원은 왜 탈당했다고 생각하냐? 일단은 모르세. 일단 대리인들은 제가 몰라요? 본인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런 말도 뭐 했지만 결국은 이제 집요하게 이제 물어보시니까 이 검수완박 법안을 뭐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런 뭐 공익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이게. 공익적.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몸 따로 마음 따로 이 민영배 의원은 지금 소속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 다 적어 보면은
민주당의 이제 5월 19일에 이 광주시당 뭐 지방 출정식에도 선거, 참가를 했. 출정식에 이거는 이제 참가했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다 이거 모은 건데요. 거기서 그리고 발언도 하셨어요. 보면은 네. 출마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본인의 SNS에 또 맞아요. 올리고, 그리고 본인이 복당을 하고 싶다, 빨리 복당해달라, 이러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이분은 그냥 이 검수완박 민주당이에요. 법안에서 네. 민주당 편을 들기 위해서 네. 내가 민주당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지만 네.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 네. 그 미션 달성을 했으니까 빨리 나를 민주당으로 그렇죠. 불러다. 아니 이게 위장 탈당이지. 이게 뭐가 그렇죠. 위장 제가 탈당입니까? 이분이 발언하는 거 봤더니 예. 그 민주당 찍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는 나는 철저하게 민주당 DNA다. 나는 바로 민주당 아니 돌아가고 그래서 싶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사실은 이 지점에서 분노를 하시는 게, 위장 탈당한 사람을 어떻게 야당 몫에 그렇죠. 조정위원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네. 4대 2로 그냥 17분 만에 끝나게 하느냐, 사실 이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제대로만 심사를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3대 산이 됐으면 아직도 이 법안 심사를 하고 있을 시기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네. 통과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정말 심각한 그렇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절차 위반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무효 확인을 해줘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권한쟁의 심판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공수처법 처리할 네. 때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런 위장 탈당은 없었는데도 그렇죠. 그때도 뭐 똑같아서 회기 쪼개기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예. 근데 그때 4시간인가 5시간을 그 안건조정위에서 협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협의도 한 건 아니지만 시간상은 그랬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 헌법재판관 4분은 이거 절차적 위법이다 했는데 5분이 그래도 시간은 4시간이나 5시간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냐. 이제 저희가 이번 21대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네. 뭐 날치기 좀 강행 처리된 면이 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때는 뭐 그래도 이제 뭐 3대 3 약간 네. 이제 뭐 그런 성격도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논의 절차가 있었다 이런 무양새만 건데. 취했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21대 국회에 와서는 이게 국회법의 흑역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의회 독재가 계속 자행되고 있고, 사실 의회 민주주의가 이제 후퇴되는 그런 암흑기인 거예요, 지금이. 네. 그래서 뭐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법 할 때도 무늬만 또 이 야당인 최강욱 의원이 맞아요.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네. 이제 그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그때 안건 조정위원으로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열린민주당이었나 그래요. 네, 뭐 그래서 하여튼. 이제 4대 2의 몫으로 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 안 했습니다. 그거는. 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무늬만 야당인 사람을 4대 네. 2의 이제 사실상의 국면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한 전례가 안건 21대 국회에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4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저희가 국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에 네. 어떤 그런 심각한 위헌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래 뭐 당연히 열린민주당이든지 달랐으니까. 아니면 뭐 한참 전에 네. 무소속이 됐던지 네. 이런 다른 이유로 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의원적은 상실했지만 이상직 의원이 또 네. 맞아요. 어떤 그런 좀 비리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을 탈당을 하신 그렇죠. 상태에서 이분이 또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걸진 않았죠. 헌법재판소에 가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탈당한 이유가 이 오로지 민주당 편을 들어준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이거랑은 비교를 다르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다른 편의 그러니까 적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네. 적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탈당을 네. 저쪽 편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탈당한 사람이 참여한 이 안건조정위원회 이거는 위헌적이라는 네. 그런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드리고 말씀은 싶습니다. 그런 거 없었을 때도 4대 5였어요. 헌법재판관.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위장 탈당이 없어도 이
너무 논의 구조가 너무 심각하고 왜곡돼 있다고 판단 내린 분이 4분이나 계셨는데 이번에는 거기다 위장탈당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절차 위법성이 거의 너무 명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사실 안건 조정위가 90일 동안 하게 되는데 17분에 끝내 17분. 그렇죠. 이거는 입법 논의를 안 한 거거든요, 아예. 이거는 사실 국회법 자체를 이것도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절차적 위법성이 심각하다라고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민변을 비롯한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5분이나 된다.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다 정치적인 결정을 하면은 이 4대5로 해서 또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데 이 구성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호소하고자 하는 거는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양심. 양심에 저희가 이제 기대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이런 뭐 정치적 사건의 결정례를 봤을 때 꼭 본인을 임명해 준 정권 편을 꼭 든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법관들이 양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물론 또 임명한 사람에 대한 임명한 정권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또 좀 마음은 뭐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또 사건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법조에서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이라는 게. 그리고 헌법재판관 또 이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큰 비중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법조에서 양심에 따라서 정말 뭐 어떤 본인의 정치적 소신 그리고 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안을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무효를 선언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법무부에서는 지금 절차 문제가 아니라 아예 법의 내용을 갖고 사실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권한쟁의 심판과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는 절차적 위법만 따졌다고 하면 이제 법무부는 절차적 위법 플러스 내용적인 위법 이렇게 두 가지를 다투고 있다. 이제 이게 다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은 청구인이 저희 국회의원 저와 안건조정위원회 같이 참여한 이제 유상범 이렇게 두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침해받은 권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 표결권, 그렇죠. 입법 권한을 침해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제기한 것은 그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다. 이런 것이 이제 침해를 받았다.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침해받은 권리가 좀 다르다. 두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이제 시민 단체, 교수들 단체에서도 이 또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검사한테서 제대로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법은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라. 이 뭐 검찰청법이나 이제 형사소송법은 결국은 죄 지은 사람 제대로 처벌하고 이게 범죄 피의자들 구제해드려야 이게 검찰청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지금 존재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것은 결국은 범죄 피해자들 피해를 복원을 해주고 또 피해자를 대신해서 범죄자를 처벌하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 가장 큰 법익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데, 근데 이것을 수사권을 너무 이렇게 좁혀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것이 범죄인이 활보치는 세상이 된다. 활개치는 세상. 범죄인이 떳떳하게 활보하는 세상이 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 당연히 정말 피해를 본 힘없는 서민들이죠. 힘없는 서민들. 힘 있는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정말 그 범죄 피해를 받은 우리 매일 보는 이런 서민들, 일반 시민들,
그렇죠. 그리고 힘없는 약자들 네. 이분들이 이 검수완박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라 저는 그 법익 침해가 제일 크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지금 피해 그렇죠. 구제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경찰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데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했는데 전에는 검사가 다시 그걸 다시 수사할 수 있었어요. 다시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니 그냥 일반 동네 병원에 갔다가 종합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똑같지 않냐. 동네 병원에 다 끝내라. 종합병원은 가지 마. 예. 그러면 정말 아픈 사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도 한 사람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하지만 또 검찰도 또 지휘통제를 하고 아니 그렇죠. 같이 수사하고 사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그렇죠. 견제 균형도 되고. 그런데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너무 이제 커져 버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또 검찰의 수사 역량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잘하죠. 검찰의 이제 네. 수사 역량을 묵혀야 되는. 네.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작년부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 직접 수사권이 물론 줄어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검찰이 경찰한테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경찰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범죄 피해를 당해서 고발하신 분들이나 이제 이런 고발 대리인도 이제 변호사들이 하고 네. 있는데 사건이 너무 처리가 늦어진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경찰도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네. 지연이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거는 범죄 피해자들한테 큰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2년 3년이 지나도 수사가 안 돼 갖고 피해 구제를 못 받는다는 그래서 거예요. 이게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할 때 또 검찰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설명한 그런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그 50년 이상 이제 축적된 검찰의 수사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는 것이 사실 그렇죠. 범인을 잡아들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제대로 지금은 이제 묵혀두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비효율적이다. 네. 이제 두 번째는 그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네. 이 현상은 경찰 수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지연되고 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많이 나온다. 근데 이러한 면에서 이 이제 6개 직접 수사에서 이제 2개를 줄이게 되면 줄였죠. 네. 이것은 이제 더 심해질 거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경찰도 인력난이 지금 심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하루 아침에 또 경찰의 수사 역량이 또 뭐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의 큰 폐해가 결국은 그렇죠. 국민들에게 돌아갈 그렇죠. 수밖에 없다. 멀쩡한 검사 네. 2,000명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 그냥? 걱정이 제일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위헌이다. 위헌 판결 헌재가 내라라고 네. 얘기했고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분명히.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들도 잘못됐다는 게 자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보면 이 소치하라고 요구했어요. 이번에 원내 구성 협상하면서 그것도 자기들이 찔리는 거 아니에요, 소실. 도둑이 자발절인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원래 작년 7월에 네.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양당 원내대표가 하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맞는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도장까지 아니 사인까지 하셨는데 네. 이제 이거를 뭐 법사위원장을 다시 원점에서 하자고 하다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네. 그럼 법사위원장은 그냥 국민의힘이 가져가시고 네. 뭐 대신 요구를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요? 이제 권한쟁의 심판 네. 소송을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저도 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봐도 자 뭐 안건 조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죠. 절차적 위법이 심각하다는 네. 거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네. 근데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네. 그래서 좀 제발 좀 이거를 좀 취하해주면 좋지 않겠냐 네. 이러한 제안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9월 달부터 이제 법안이 예. 시행되는가 하는데 그 전에 사실 헌재가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될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걱정이죠. 왜냐하면 네. 2달 후면은 이 법이 시행이 네. 되는데요. 근데 시행이 됐다가 이제 무효 확인이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재판관님들이 물론 사건이 굉장히 네. 많으시고 네. 또 처리해야 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9월 전에 좀 네. 판단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야당은 이걸 갖고 계속 검찰의 수사권을 주면 검찰공화국이 된다. 맨날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검찰공화국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뭐 법무부 장관도 뭐 한동안 검사 네, 출신이고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실제 그럴까요? 아니 오히려 경찰공화국이 되죠. 왜냐하면은 경찰 전에는 이 네. 검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검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게 거의 뭐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경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죠. 그렇죠. 수사 전담 기관은 예, 아니에요. 거기는 치안, 치안이에요, 치안. 예, 네. 뭐 더 큰 게. 예, 민생을 살피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우리는 뭐 급한 일 있으면 파출소도 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질서도 이게 유지하고 그리고 또 교통 뭐 정리도 교통도 해주시고 하고, 그래서 네, 다 하죠. 경찰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지만 네. 이것이 경찰이 수사를 하는 기관, 수사만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경찰 중에도 예. 사법 경찰 이 아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이제 검찰이 이제 2차 수사를 하는 이런 구조다가 이게 이제 급격히 이 직접 수사는 줄어들고 네. 경찰이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더 많아져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수안박 법안은 공룡 경찰.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경찰 공화국이 되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진실을 아까 좀 그 쟁점을 흐리려는 네. 본질을 흐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네, 어제 사실 그 공개 변론도 상당히 네. 그 눈길을 끌지만 더 오후에 눈길을 끈 게 우리 전 의원님이 통일부에서 받아서 공개하신 북송 오보 강제 북송 과정의 판문점 사진이었어요. 정말 저도 보고 쇼킹해서 네. 야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권 국가라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네. 백주대낮에 그렇죠.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그 가기 싫다고 정말 저항하는 그 탈북 어민을 그냥 강제로 보내버렸어요. 완전히 네. 끌고 끌어다가. 예. 야, 근데 이 장면 이제 통일부에서 받으신 거죠? 이게 통일부에서 네, 찍으신 거죠?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 네. 제가 TF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 TF에서 물론 고 이대준 씨의 사건도 물론 열심히 또 저희가 진상 규명을 이제 네. 좀 하고 또 발표를 했지만 또 북송 사건, 강제 북송 그렇죠. 사건도 이제 저희가 관심 대상 중에 그렇죠. 이제 하나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통일부에 이제 이 사진이 있다. 네. 이러한 정보를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통일부에 한 6월 말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온 건 아니고요. 한참 저희가 걸렸네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그래서 또 가지고 있다는 걸 통일부에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상당히 공을 들여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거죠. 받은 것을 이제 언론에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이 판문점의 군사 분계선, 네. 저 시멘트로 턱이 돼 있는 저 위에서 우리는 밀어내고 북한 군인이 끌어당기고 그렇죠. 근데 안 가려고 끝까지 네네네.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야,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제 저 사진도 있고 저는 저것보다 더 이건 아니다 이제 싶은 사진이 뭐였냐면 네. 이제 화단에 나오는데 도살장에 속을 두고 가듯이 끌고 가는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기는 이제 군사 분계선 보고 완전히 절망해서 고개 숙이고 속 끌고 가듯이 네 명이 해요. 팔을 그리고 붙잡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자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해를 넘어져서 해가지고 막, 뭐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이제 뭐 자해를 하니까 막 이거 끌고. 네. 근데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거를 보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진정한 귀순 의사가 없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가려고 저렇게 발버둥치다가 저기 시멘트 벽에 얼굴을 부딪혀서 피범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가려는 걸 억지로 이렇게 세워서 끌고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그 뭐 100마디의 말보다는 하나의 사진이 모든 걸 다 그렇죠. 얘기해주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가기 싫다는 게 다 보이잖아요. 나 안 간다고 소리 지르고 지금. 근데 저렇게 끌고 가는 게 저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또 계속 저렇게까지 왜 진상규명을 해야 끌고 갔어야 되고요. 되나.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게 있었던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북한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북한 어민들이 11월 2일에 지금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거고. 네. 근데 5일 만에 북송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아무리 뭐 중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라도 5일 만에 불송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특히나 들고요. 중범죄 용의자라고 한다면 살인 용의자를 한다면 더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하고 사실 또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당의 이제 하태경 의원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셨거든요. 귀순 의사를 밝히면 일단 그때도 그 국민이 되는 건데 특히나 귀순 의향서가 가장 결정적인 그 단서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이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며칠 만에 보내버린 것을 왜 그랬냐 이게 이제 11월 그 4일 그러니까 11월 4일에 11월 5일에 이제 그 당시에 그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가 부산에서 부산에서 열리면서 김정은에 대한 그 초청장과 함께 이 이 어민들을 이제 북송하겠다는 것을 같이 보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통지를 했다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어민들 보내라고 요청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친서보내고 같이 그렇죠. 보냈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게 이제 11월 4일에 이분들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제 그 귀순을 한 것은 11월 2일이고요. 그리고 11월 4일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다음에 11월 5일에 북한 김정은에게 이 초청장 그리고 또 북송하겠다는 편지를 같이 보내요. 그리고 7일에 보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결국은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의 심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후딱 보낸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신기교용 선물을 보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탈북 어민들을 그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은 결국은 왜 이렇게 급하게 보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인권 이렇게 외친 정부에서 이렇게 인권에 위배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아니 이게 보면 이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자 일단 귀순 의사를 귀순 의향서를 썼으면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을 범죄 용의자라고 외국에 추방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법률 위반이에요. 이거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렇게 하는 경우는 원래 적14사를 통해서 이렇게 동행해서 가는데 여기는 이제 경찰 측공대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14사가 아니라 이제 경찰이 이렇게 대동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에 쫓긴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을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고발을 할 정도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국정원 내부적으로 당연히 내부 자료를 많이 보고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고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지검의 고발 지금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됐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또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한 수사권을 가진 이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이것은 신속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수사를 하고 또 책임자 처벌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소환도 빨리 하고 이래서 그렇죠. 책임자 처벌까지 가야 되는 거겠죠. 이게 일단 아무리 귀순한 분이라 탈북민이라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을 저렇게 강제 북송한다는 거는 법률 위반이에요. 그러면 서훈 국정원장, 당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네. 다 책임 선상에 올라와 있고 더 높게 올라가서는 그럼 문 대통령한테 보고 안 됐느냐? 이거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뭐 상임위에 나와서 전 그때 발언하신 걸로 기도를 그랬어요. 했는데 대통령에도 보고가 보고 됐다 다 이렇게 그랬어요. 됐으니까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네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율배반적인 게 페스카마오 그렇죠. 선상 저도 이제 반란 그 사건 말씀을 때 드리고 싶어요. 그 조선족들이 예. 비싼 사건이에요. 네. 동료 선원들 다 불러내서 죽였는데 그거는 죽인 게 확인까지 돼서 재판까지 그렇죠. 나온 상황인데 그거를 끝까지 변호하면서 나중에 특사까지 해줬어요. 네, 문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1심에서 사형 선고된 그러니까요. 게 2심에서 또 열심히 변론을 하셔서 무기징역으로 이게 그래요. 또 그러니까 형이 내려주고.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도 아닙니다. 거기는. 예, 예.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인권 변호사라고 해놓고 지금 이 사건은 멀쩡하게 귀순한 사람을 저렇게 올려보낸다? 네. 본인들 의사도 묻지 않고 네. 안대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서 이게 인권 국가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뭐 계속 조사를 좀 해보고 뭐 진상을 좀 규명을 해가면서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사실 이거는 인권 침해죠. 인권 침해죠. 예. 그래서 대북 이제 그 제재 결의안을 매년 네. 유엔에서 이제 이걸 채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고 이대준 씨를 네. 이제 월북몰이로 간 이제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이제 뭐 북한의 인권 침해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또한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 이제 강제 북송 사건도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그 유엔에서 이제 올해 그 다루게 될 네. 이러한 그 이제 인권 결의안 네. 네, 좀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미 그래서 미국의 미 의회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이건 네. 끔찍한 사건이다. 그렇죠. 이거 규탄해야 된다고 이미 규탄을 했고요. 네. 오늘도 또 보니까 이 인권 관련 단체 장을 했던 분들이 지금 이거 규탄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네, 네. 이게 어떻게 인권 국가냐.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상해졌다라고까지 했는데 아니 한국을 완전히 뭐 먹칠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그렇죠. 정부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다시 한번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뭐 아니 그 북한 선박이 내려온 걸 납포했다고 합참의장을 청와대 행정관이 네, 조사를 그렇죠.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또 김관진 장관 왜 조사 안 했냐고 행정관이 또 검찰 그렇죠. 수사단을 불러서 네, 네. 또 윽박을 지르고 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네, 네, 안보적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화요일에 네. 국가안보 문란 TF가 이제 새로 발족이 됐고 그렇죠. 네. 거기서 다루게 이런 것들을 또 다 다룰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진상 규명도 하고 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것도 또 저희가 지적을 하고 뭐 그와 또 병행해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네. 더욱 더 진상을 밝혀야 되겠죠. 아, 그렇죠.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정쟁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람의 인권, 네. 생명 이런 거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이 바다에 빠져서 불살라지든 말든 그냥 눈 감아버리고 북한 편만 들고 이런 일들은 정말 다시 한번 규명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당내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로 시끄러운데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가고 네.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하여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정리가 잘 돼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난 월요일에 뭐 초선 의원 모임 또 재선 의원 모임 중진 모임 네. 각각 하면서 또 거기에서 뭐 의견을 또 모았고요. 네. 월요일 오후에 열린 또 의총에서도 네. 또 이것은 직무 대행 체제로 네. 그렇게 가는 것으로 다 뭐 일치된 의견을 이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지난주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네. 그 이후에 오히려 빨리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직무 대행 체제로 저희가
그렇게 이제 뭐 의원들의 또 좀 뜻이 좀 모아지고 안정적인 국면으로 저희는 지금 이번 주는 안정적인 국면이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건 저희가 뭐 그것은 간단히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 원인 중에 또 뭐 이런 당에 좀 시끄러운 상황도 있었겠지만 사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뭐 경제 정책도 좀 저희가 빨리 좀 또 그렇죠. 당에서 좀 뒷받침하고 또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원 구성이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제 그래서 또 국회에서 할 일은 좀 빨리 조속히 이제 원 구성을 해서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으로 이 국정을 뒷받침을 해야 되는 역할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윤리위원회 에서 이제 그 결정으로 약간 혼란 상황은 지금 오히려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또 하나의 숙제, 원구성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서 좀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뭐 필요한 그러한 뭐 정책이나 아니면은 또 법안 뭐 이런 것을 좀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검수완박 공개 변론 하신 이 전주의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헌재가 과연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 무효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야당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